자, 전자 배치 두 번째 내용 갑시다. 원자과 전자, 홀전자라는 내용이야. 자, 볼게요. 원자과 전자, 중요하지. 홀전자도 중요하지. 핵심은 뭐니? 안쪽에 꽉 차 있는 전자는 볼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지. 그치. 근데 원자과 전자는 우리가 옛날부터 얘기했던 거고, 옛날에도 중요했고, 지금도 중요한 거고, 이제 새롭게 등장한 게 이제 홀전자가 되는 거야. 요거를 이제 찾아야 되지. 근데 봐라. 원자과 전자는 전자 껍질만 보는 거야. 다시. 원자과 전자는 우리가 오비탈 배우기 전부터 존재했던 애란 말이야. 근데 이 얘기를 선생님이 왜 하냐면 우리가 오비탈을 배웠기 때문에 애들이 오히려 오염되는 거야.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는 거거든. 그 페이지 밑에 있는 문제 한번 볼게. 자, 봐라. 선생님 문제 볼게. 그냥 간단하게 소개만 해줄게. 1s2, 2s2, 2p6, 3s2, 3p6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원자과 전자는 5개에다 애들이 여기다 동그라미를 쳐버리는 거야. 환장하는 거지, 선생님이. 얘 틀렸어. 답은 1번이야, 그래서. 왜 틀렸니? 7개지. 원자과 전자는 전자 껍질만 보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라임을 맞춰서, 다시 여러분들, 라임을 맞춰서 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야. 1s2, 잠깐 쉬고. 2s2, 2p6, 쉬고. 얘가 3s2, 3p6, 3p5 이렇게 되거든? 3껍질에는 몇 개야? 5개가 아니라. 7개지. 조심해야 돼. 오비탈은 이 7개의 원자과 전자를 S의 2개랑 P의 5개로 나누는 거지. 선생님, 여기가 에너지가 큰 건 5개. 누가 에너지 큰 거 물어본 거 아니잖아, 지금. 제일 바깥쪽 껍질에 몇 개냐고. 이게 되게 많이 틀려와. 실제로 수능 문제에서도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문제들이 꽤 많이 존재하고. 다시, 라임이 필요해요. 1s2, 2s2, 2p6, 3s2, 3p5 이런 식으로. 원자과는 5개가 아니라 7개. 그럼 밑에 건 읽어볼 필요 없지. 옳지 않은 거 골랐으니까 답 1번 끝인 거야. 그 애들이 이거를 5개라고 생각해서 이 문제는 왜 답이 없지? 이 지랄? 생각보다 되게 실제 수능에서도 꽤 나오는 문제라는 거야. 됐니? 다시, 오비탈은 7개의 원자과를 2개, 5개로 나눈 거지. 원자과가 5개다 그 소리 얘기하는 거 아니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전자 껍질. 그래서 선생님, 니네 책에도 뭐라고 돼 있냐면 요게 빨간색으로 돼 있단 말이야. S 오비탈 플러스 P 오비탈. 자꾸 S를 빼먹는단 말이야, 애들이. 에너지 높은 P만 쉰단 말이야. 같은 껍질은 S랑 P를 둘이 더해야지 원자과 전자 되는 거야. S 2개, P 5개. 7개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렇게 됐고요. D나 F는 원자과 전자랑 무관한데 이건 나중에 선생님 다시 한번 설명할게. 그 다음에 화학적 성질 나타내는 거고, 그래. 18쪽 애들 헬륨, 네온, 아르곤은 0이다. 이렇게 됐거든. 그랬더니 여기서 애들이 필살기가 들어오는 거야.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문제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 어떤 건지 선생님 보자. 봐봐. 학교에서도 자꾸 용어 자체를 선명하게 구별 안 해주다 보니까 니네가 이상한 질문이 들어온단 말이야. 어떤 질문이 들어오냐면, 선생님, 그러면 최외각 전자라는 거랑 원자과 전자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원자과 전자를 설명해야 되는데 자꾸 최외각이라는 표현을 써서 설명을 하더라는 거야. 둘이 완전히 다른 내용이야. 비슷도 안 해, 비슷도. 그러니까 자꾸 비슷하다고 인식하는 순간 헷갈려 버린단 말이야. 무슨 차이가? 공통점? 그래, 공통점부터 써볼까? 공통점은 둘 다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를 얘기하는 거야. 최외각 전자는 가장 바깥쪽에 전자 몇 개? 원자과도 가장 밖에 전자가 몇 개? 였을 때 차이점을 니네가 이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야. 차이점이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니네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최외각 전자는 18쪽 애들이 2개 혹은 8개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얘는 18쪽 애들이 얘는 0개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요것만 차이점이라고 생각하더라고. 여기까지가 이제 생각하면 니네가 어버버를 타버리는 거야.
이거 말고 진짜 뜻. 진짜 뜻은 최각은 단순한 개수를 의미하는 거야. 얘네는 원자의 성질을 결정하는 전자의 수를 얘기하는 거고. 봐봐봐. 예를 들어 볼게. 2번 헬륨이 있었어. 제일 바깥쪽에 단순 쉬어봐. 몇 개야? 2개지. 최각은 2개야. 근데 이 2개 꽉 찼지? 2개. 움직일 수 있는 건 몇 개? 이 2개가 원자의 성질에 영향을 줘, 안 줘? 안 주지. 안 움직이는 전자 2개잖아. 꽉 찬 거. 그럼 원자가는 몇 개야? 10,000개인 거야. 하나 더 갈게. 자, 10번 네온. 전자가 2에 8이야. 제일 바깥쪽에 있는 거 단순하게 쉬어봐. 몇 개야? 8개야. 최각은 8개란 말이야. 근데 8개가 꽉 찬 거잖아.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일 수 있는 건 몇 개야? 10개지. 다시 봐봐. 최각으로 따지면 너는 2개? 최각 8개. 최각으로 따지면 얘네들이 성질 같다는 게 설명이 안 되지. 원자가로 따지면 너 빵개 둘이는 원자의 성질이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아니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얘야. 얘는 변함이고 단순 개수는 변해. 근데 얘는 불변이야. 뭔 차이가 있냐고? 요 봐라. 11번 나트륨의 전자 배치가 2에 원래 2에 8에 1이어야 돼. 2에 7에 2야. 여기 있는 전자 하나가 이렇게 하나가 위로 날아갔어. 지금 바닥이야 들뜬이야? 들뜬이지. 최애각 몇 개야? 최애각 몇 개야? 2개야. 그냥 제일 바깥에 있는 거 쉬는 거야. 이해됐어? 원자가 몇 개야? 하나가 들뜨면 얘가 나트륨이 아닌 다른 원자 되냐? 제가 나트륨이라는 사실이 변해? 들뜨면? 이 원자의 성질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 원자가 몇 개야? 1개야. 원자가는 불변값이야. 불변. 차이점 알겠어? 원자가는 변하는 값이 아니야. 원자의 기본 성질을 나타내는 숫자란 말이야. 이 차이가 있는 거야. 근데 문제가 생겼지. 많은 수의 학교에서는 최각과 원자가가 18쪽만 빼면 큰 차이가 없다라고 선생님들이 가르쳐 버린단 말이야. 대부분의 학교에서, 대부분 아닌데 많은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 그러면은 최각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잘못 써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니? 애들 수능장에서 원자가라고 생각하고 애들이 쳐버린단 말이야. 18쪽 아니면 똑같은 거지. 이렇게 동그라미 쳐버린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냐? 난리가 나겠지. 수능에서 오답 처리하면 어떻게 되겠어? 아니 나는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는데 뭔 소리냐! 그래서 수능에서는 최각이라는 표현을 아예 사용하질 않아. 논란의 여지가 생길 수 있거든. 그래서 수능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와. 이런 식으로. 자, 봐봐. 수능급으로 가야 되니까. 이거 넘어갔다. 이런 문제거든. 하나만 더. 자, 봐봐. 얘가 나트륨이야. 얘 똑같은 거, 요 배치 똑같이 그려놓은 거야. 아이, 미리 맞춰서 그린 거예요, 제가요. 자, 봐봐. 제일 바깥쪽 전자, 최각 몇 개? 2개지. 그 최각이라는 표현을 쓰면 애들이 원자가라고 인식해버린단 말이야. 그렇게 배운 애들은. 18쪽 배우면 똑같은 건데요? 막 그 지랄 해버릴까봐. 문제에서 어떻게 주니?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수라는 표현을 쓰지. 수능에서는 최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수 몇 개? 2개. 나트륨이 제일 바깥쪽에 2개라. 이거 무슨 소리야? 들땐이다 그 소리야. 요런 식으로 줘. 요런 식으로. 최각이라는 표현 수능에서 나오지 않아요. 다시 학교에서 최각이랑 원자가는 18쪽 배우면 똑같아. 이렇게 배우니까. 나트륨인데 왜 원자가가 왜 2개요? 이래 버린다고. 헷갈릴 수 있겠지. 됐냐? 분명히 다른 거다. 됐어요? 원래 페이지로 가서 다시 원자가 볼 때 S 빼먹으면 안 돼요. S 빼먹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끊어놓으면 더 편해. 끊어놓은 거 그 뒷자리가 다 원자가야. 이렇게 선생님 동글동글하게 끊어놓지. 그런 것도 다 하나하나 틀릴까봐. 라임 주는 것도 다 이것 때문에. 하나하나 다 의도가 있어요. 그러면 굳이 길게 안 가도 되지요. 자, 수소 헬륨 1, 0.
얘랑 얘랑 같은 줄 아니야? 여러분, 얘랑 얘랑 같은 줄 아니에요? 헬륨과 리튬은 선이 연결되면 안 돼, 원래는. 여긴 선이 연결돼 있잖아. 선 연결되면 안 되지. 헬륨하고 리튬을 왜 선을 연결해? 리베붕탄질산 풀대 요렇게가 같은 줄이지. 여긴 선이 연결되면 안 된다고. 근데 교과서에 선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그린 거고 나도. 나말귀인항염화 1, 2, 3, 4, 5, 6, 7, 0 요렇게 된 거고. 맞아? 그러면 19번 K 칼륨, 12번 칼슘. 근데 왜 우리 20번까지만 외울까? 나중에 얘기할 건데 미리 얘기해 볼게. 21번부터는 SC 스칸듐부터는 이렇게 돼. 규칙성이 깨지지. 이거를 설명하기가 싫은 거야, 수능 범위에서는. 그래서 우리 20번까지만 외우라 그래. 참고로 선생님이 고등학교 다닐 때는 원자 번호를 30번까지 외웠지롱.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선생님 고등학교 다닐 때니까 지금부터 한 10여 년쯤 이렇게 지나지 않았을. 계산하지 마. 쓸데없는 계산만 졸라 빨라. 그냥 저 새끼 미쳤구나 하고 넘어가지. 그걸 또 10년쯤 된 것이야. 약 10여 년. 그때쯤에는 20번까지 다 30번까지 외우고 다 그랬었어요. 아씨, 거지 같은 놈들. 됐니? 다시 최각으로는 얘네들이 성질 같은 게 설명이 안 돼. 원자가로는 00 성질 같은 게 설명되지요. 이해됐습니까? 홀전자까지 갑시다. 홀전자는 알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주기율표가 필요한 거야. 아예 주기율표란다. 오비탈이 필요한. 오비탈 없이는 홀전자가 설명이 불가능해요. 오비탈 없이는 홀전자가 설명이 불가능. 근데 이거 중요하다, 홀전자. 응? 오비탈 배우는 우리 목표 중에 하나예요. 이거 좀 지우고 싶냐, 왜? 칸이 왜 이렇게 좁지? 그려보자. 밑으로 1S 2S 2P P는 3칸 3S 3P 수소 왕따 몇 개? 1개. 헬륨 왕따 몇 개? 0개. 1, 0 끝. 컷 아웃. 1껍질 컷. 리튬 왕따 몇 개? 하나. 베릴륨 왕따 몇 개? 0개. 붕소 왕따 몇 개? 1개, 2개, 탄소 2개, 질소 3개. 그 다음 더 차면 오히려 줄어들지? 1, 2, 3, 1, 2, 3, 2, 1, 0. 다시 1, 0, 1, 2, 3, 2, 1, 0을 외워주셔야 되는 거야. 원자가는 1, 2, 3, 4, 5, 6, 7, 0. 홀전자는 1, 0, 1, 2, 3, 2, 1, 0.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 나중에 배울 건데 2주기에서 원자가 빼기 홀전자가 6인 거 누구? F플로린 7 빼기 1이어서 6이 나와. 요런 거야, 요런 거. 요런 식으로 원자가랑 홀전자를 섞을 거란 말이야. 지금 당장은 원자가는 원자가대로, 홀전자는 홀전자대로 조금 더 익숙해져야 돼. 그래야지 원자가 빼기 홀전자, 원자가 분의 홀전자 나왔을 때 우리가 타다다닥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야. 앞으로 그걸 배워야 된다고, 원자가 빼기 홀전자를. 다시 여기 가서 이제 나트륨 몇 개? 왕따 1개. 마그네슘 0개. 붕소 하나, 붕소랜다.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1, 0, 1, 2, 3, 2, 1, 0. 다시 여러분들, 홀전자가 안 나온 수능 문제는 존재한 적이 없고, 홀전자는 항상 핵심 문항의 역할을 한다고 했다. 그럼 여기에서 선생님이 이제 별표를 칠 거야. 여기서 뭘 별표를 칠 거냐면 요 자리 3이 맥스죠. 3이 맥스죠. 3, 7번 질소. 전자 어떻게 들어간 거야? 띵띵띵 들어간 거야. 15번 P. 전자 어떻게 들어간 거야? 띵띵띵 들어간 거야. 얘네가 별표야. 선생님 왜 별표예요? 니네가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선생님이 이제 개새끼들 이걸 설명해야 돼? 막 이런 느낌이 들어버리는 거야. 왜? 고3에서는 이걸 별표 치는 순간 그 누구도 왜인지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물어보지 않아. 별표를 치는 순간 그치 당연하지, 저거 당연히 별표지, 누가 이거를 왜 별표를 쳤는지를 생각을 하질 않는다는 거야.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뭐냐고?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 굳이 길게 설명 안 해도 돼. 알거든, 지네가. 풀어봤거든. 이걸 뭐 왜 중요한지를 설명할 이유가 없는 거야. 홀전자 나오면 MP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거의 들어간다라고 보고 가는 거야. 확률은 뭐 90% 이상? MP부터 홀전자 얘기 나와서 이 안에 MP가 임의 원소 XYZ, 임의 원소 ABC, 임의 원소 가나다 중에 MP가 들어갔겠구만, 이런 느낌으로 꽂으면서 시작을 하는 거야, 문제를 풀 때. 홀전자는 원래 그런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MP가 되게 중요하다. MP 15족 띵띵띵이야. P에 띵띵띵 들어간 3개 맥스야, 걔네가. 됐니? 요렇게까지 하면 전자배치에 대한 내용, 전자배치를 가지고 원자가랑 홀전자를 찾았어. 원자가는 288로 찾을 수 있어. 굳이 오비탈 없어도 찾을 수 있고, 홀전자는 5비탈이 있어야지만 찾을 수 있어요. 문제 몇 개 봅시다. 자, 보자. 이 밑에 있는 문제는 아까 했고요. 1번이 답이에요. 원자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5가 아니라 7이에요. 오른쪽 문제 봅시다. 요런 문제가 이제 내신에는 안 나와. 여기다 수능에는 안 나와. 내신에서만 나오는 거야. 자, 봐. 1s 오비탈은 슉 올라갔다 내려가고, 2s 오비탈은 한번 바닥으로 꽂은 거야. 그치? 원운동? 그렇지, 그어야지. 선생님이 그래서 그 얘기한 거야. 왜 원운동이 중요한지는 알 필요가 없어요. 물리란 말이야. 근데 원운동 하냐 안 하냐는 구별하라고 한다고. 오비탈에서는 전자 어디 있는지 알아 몰라? 몰라. 점을 찍은 거를 공간을 그냥 잘라놓은 것 뿐이야. 원운동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원운동하는 건 태양계 모형하고 보호의 궤도 모형에서만 원운동하는 거야. 두 번째, 거리가 같으면 확률은 같다. 그렇지. 방향성이 없다라는 표현 대신 이렇게 말 돌리는 거야. 세 번째, ES부터는 확률이 0인 되는 곳 여기 하나 꽂았지? 이게 파동 용어야. 물리 파동 용어로는 저 자리 마디라고 불러. 학교 선생님이 마디라는 표현 쓸 수 있어. 이게 파동 정상파에서 배화 마디 할 때 우린 잘 몰라도 되긴 해. 됐냐? 수능엔 안 나옵니다용. 두 번째, 요 문제는 니네 대가리 색깔 보면 대가리 색깔이 지금 분홍색, 정확하게는 진달래색이거든. 그러니까 수능 문제가 아니라 평가원 문제가 아니라 교육청 문제니까 급이 하나 떨어지는데 자꾸 이 문제를 그래도 넣어놓은 게 자꾸 질문할 거 졸라 빡쳐갖고 그런 거야. 뭐가 애들이 질문을 많이 하냐면, 자, 봐봐. 여기 EPX라는 오비탈이야. EPX 오비탈에 전자가 2개 들어가면 여기 하나 들어간대. 환장하는 거야. 전자 어디 있는지 모른다니까. 전자가 2개 들어가면 여기 하나 들어간다, 그 뜻이 아니야. 전자가 하나가 들어가면 요렇게 생긴 전자가 여기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요 공간 어딘가에는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전자가 2개 들어가면 요렇게 생긴 전자가 여기 어딘가에 들어있다는 소리지. 다시, 전자 하나 들어가면 여기 들어갔고, 하나 또 들어가면 여기 들어가. 그게 아니라 이런 전자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고, 하나 더 들어가면 이런 전자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원운동도 아니고. 그래서 4번. 전자 한 개체대 가 또는 한쪽에만 들어가면 이게 틀린 소리라고. 하나 들어가면 여기 하나가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는가? 거리가 같은 점이 발견된 확률 같다? 아니지. 방향성이 없니? 아니잖아. 어떤 방향인지에 따라서 확률 달라지지요?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거리가 여기 멀면 전자 없어? 아니지. 확률이 낮아서 버린 거지. 원운동은 무슨 경계면 따라 운동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요 경계에 따라 전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지. 됐지? 가나는 여기 대칭이니까 확률은 같을 거야. 참, 모양은 어떤 모양이냐면, 여러분 동그란 풍선 있지? 동그란 풍선을 우리가 뽁뽁 이렇게 하면 이렇게 중간, 아이씨, 그 있잖아. 인형 어린이날 같은 데 보면 이게 키 큰 이게 피에로 아저씨 이렇게 풍선으로 뽁뽁 이렇게 칼 안 준다 막 이러면서 졸라 빡치게 하고 이렇게 개새끼 이렇게 치와 이렇게 만들어 그 느낌, 풍선으로 뽁뽁 그 느낌이야, 그 느낌. 야, 풍선이 하나가 있는데 뽁뽁 해봐. 모양이 에너지가 높아 낮아. 불안정하지. 가운데 뽁뽁 했는데 이렇게 그 느낌이야. 거의 유사해, 그 느낌이. 거의. 정확하게 설명한 거에 가깝긴 해. 그래서 S보다 P가 에너지가 높아. 이게 뽁뽁 중간에 이게 들어간 자리가 있어서.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됐죠? 한 문제 더 갈게요. 자, 이런 거 볼까? 뭐 어려운 거 아닌 건 어차피 숙제 안에 들어있으니까 좀 넘어갈게. 잡아라. 1S, 2S, 2P인데 가나는 모양이 같대. 얘네가 가나가 모양 같으니까 얘가 다겠네. 가다에는 원자가래. SP가 원자가니까
얘가 나겠네. 나가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 넘어갈게. 다, 요 문제 한번 풀어볼래요, 여러분들? 요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선생님 봐봐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임의연수 XYG가 있는 거예요. XYG가 있고요. 스몰 a, 스몰 b, 질량수지요. 근데 양중이 같대. 양중 같다는 거는 요거 2배라는 소리지? 얘가 1개면 얘는 2개, 2개면 3개. X는, 그렇지. 이거를 눈치를 까면 문제는 병신인 거야. S랑 P랑 에너지가 같대. 전 우주에 누구밖에 없어? S랑 P랑 에너지 같은 건 누구밖에 없어? 수소. 이게 그 내용이야. 이런 식으로 수소에 대한 게 문제 속에 낑겨 들어간다고. 다시 S랑 P랑 에너지 같은 거 수소만 S랑 P랑 에너지가 같아. 다른 애들은 S보다 P가 에너지가 크단 말이야. 됐어? 너는 수소. 1. 근데 양중이 같대. 양 1이니까 중성자도 1. 합치면 2. 근데 봐라. X와 Y는 같은 주기래. 수소 같은 주기 누구밖에 없어? 헬륨. 헬륨 2. 양중이 같으면 양 2니까 중성자도 2. 얘는 합치면 4. 그 다음에 스몰 a, b는 c랑 같대. 요거 2개 더한 게 얘랑 같으니까 얘는 6이 돼야 되겠지? 근데 양중이 같으니까 양은 3개여야 되지? 레티오. x는 2주기 아니고요. y와 z는 같은 족? y, z가 왜 같은 족이야? 틀렸고. 되게시겠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요런 거야. 선생님 그래서 수소에다 오히려 별표를 친 게 이게 컨디션 좋을 때는 한눈에 빡빡 보이고 이걸 누가 틀려라고 하지만 일부의 학생들이 씨발 이게 뭔 소리야. 시험 끝난 다음에 니네가 이런 문제 보고 뭐라 그래. 나한테 선생님 실수했어요 라고 그런다고. 이게 시험 때 당시 안 보였으면 이게 실수가 아니라 공부가 부족했던 거라고. 너희는 이런 거를 다 실수라고 표현해.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여러분들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실수라는 표현을 쓰면 안 돼. 니네가 실수라는 표현을 쓰는 순간 실력의 향상이 없어. 이게 시험 당시에 안 보였으면 이게 어떻게 실수야. 말도 안 되지. 근데 컨디션에 영향을 받는 문제인 것도 맞아. 수소 그래서 나오면 암살당한다고. 의문사 당한다고. 나만, 그리고 이런 거 틀리면 치명적이지. 나만 못 푸는 거니까. 아주 어려운 문제 틀려도 되지. 뭐, 나 말고 뭐, 딴 애들도 못 풀 거니까. 얘가 그런 느낌의 문제는 아니지. 나만 못 푸는 문제가 될 확률이 있어서 위험한 문제이고요. 다음, 요런 거는, 이거 볼게요, 선생님. 문제만 보시면은, 문제 데이터 봤더니, A 플러스가 10개야. 그럼 A는 11개였던 나트륨이겠지? B 마이너스가 10개야. B는 그럼 원래 9개였던 F 플로린이겠지. 근데 봐라. A 플러스랑 B 마이너스에 대한 자료를 주고 문제선 원자 A와 원자 B에 대한 설명을 올바른 것이냐. 조심해야 돼. 넘어갈게. 더 풀진 않을게. 다음. 얘도 이런 것도 어렵지 않고요. 이런 것들도 뭐 요거 이제부터 바닥 들뜬 찾는 문제야. 위, 뭐 위아래, 위 이런 것들 전자배치 표시했고. 잠깐만. 홀전자 수의 합은 5래. 원자 2개가 홀전자 수 합이 5이려면 2개가 1, 4? 이런 건 안 되잖아. 4 없잖아. 맥스가 3이잖아. 2, 3이겠지. 그러니까 3짜리 하나 들어갔지? N이나 P 들어갔지? 기분이가 어때? 괜찮지? NP가 들어가면 느낌이가 이거 내가 좀 잘 풀고 있나? 이 문제 맞췄네? 뭐 이런 느낌이 들고 그런 식으로 가는 거라고. NP가 자주 나온다. 그래서 그런 의미 쓴 거예요. 2주기니까 N 하나 들어가야 되네. 그런 느낌이었고요. 다음에 뭐 이것도 바닥 상태, 들뜬 상태 보는 건데 이런 것도 잘 끊어보면 이렇게 끊어야 돼요. 요렇게 끊어야 돼요. 2, 2, 6. 쌓는 거는 다 무리 없이 다 쌓았네. 쌓기는 잘 쌓았네. 싸움의 법칙, 싸움의 원리는 2, 2, 6, 2, 2, 6, 2, 2, 6. 그건 잠깐만 어딜 끄는 거야? 이런 식으로 끊어놓으면 훨씬 더 잘 보여. 근데 나중에는 안 끊어야 되지. 근데 아직은 안 익숙하니까 끊는 과정이 좀 필요하긴 해.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면 전자배치 문제는 요렇게까지 전자배치까지가 같습니다. 되셨죠?